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다보스 포럼에서 중국과 일본 간의 충돌 가능성을 언급해 파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이어서 과거사 논란, 또 거기에 중일 충돌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가와 함께 이와 관련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양대 김경민 교수, 또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아베 총리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발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보스 포럼에서였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일 관계가 1차 대전 직전의 영국과 독일 관계와 유사한 상황이라고 말했고요. 또 1차 대전 직전 영국과 독일도 높은 수준의 무역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양국 사이의 전략적 긴장은 1914년 무력 충돌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시아에서 평화가 깨지면 세계가 엄청난 파장을 겪게 될 것이라면서 아시아에서 성장의 배당금은 군사력 확대에 낭비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군사적 충돌을 우려한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은 또 주변국들에 대한 경고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김 교수님부터 먼저 말씀해 보시죠. 네, 우선은 일본 아베 총리가 과거사를 부정하고 또 침략 전쟁을 부정하는 그런 마당에서 네.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네. 비판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것도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나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있어서는 그 두 나라에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일단은 제2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나서 생각 열도를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거를 네. 중국이 지금 넘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두 나라 사이에서 군비 경쟁이 급속도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일본은 1976년 이후로부터 잠수함이 16척 체제였습니다. 네. 근데 지금 22척 체제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지삼 신해 방패라는 한 척에 1조 5천억이라는 그 신해 방패라는 이지삼이 6척에서 8척 체제로 증가됩니다. 네. 그러면서 일본이 여태까지 군사 대국이 아니라고 발뺌할 수 있는 요건인 공중급유기 2개 부대가 들어섭니다. 네. 그럼 공중급유기 2개 부대가 들어서면요, 이 F-15 전투기가 6대만 따라붙어도 1개 편대가 상시 작전을 24시간 교대하면서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군사력이 일본이 계속 증강되니까 아무래도 재정 적자에 지금 시달리는 일본이 돈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중국은 거기에 비해서 예전에도 없던 랴오닝함이라는 항공모함을 발전시켰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이제 보도가 확인이 됐죠. 중국 대련에서 제2의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다고. 네.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의 군사력이 팽창하고 생각과 넘보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중국이 생각과 어떤 무력 침범을 하게 되면 네. 일본은 가만 안 있겠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세계에다가 뭐라고 지금 아베의 의도가 담겨 있냐면은 중국의 그 급속적인 군사력 팽창을 막아달라. 또 그런 부분을 생각을 넘보게 하는 일을 없게 해달라. 네. 이러한 일본 아베의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호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먼저 그러한 그 세계적인 포럼에서 다국과의 전쟁 가능성을 말한다라는 것 자체가 외교적으로 상당한 문제가 있는 발언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옛날 같으면 이것은 선전포고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그 2차 대전의 예를 들은 것이 아니라 1차 대전의 예를 들었습니다. 네. 그거는 상당히 그 사람의 하나의 작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2차 대전의 예를 들면 무역 관계가 양호한 나라는 그 미국하고 일본 관계를 들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좋은 경제적인 관계를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 침략하는 행위로 그렇게 대변전이 시작됐고요. 그리고 당시에 중국하고 일본의 관계는 완전히 일본이 중국을 침략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의 예를 들을 수 없는 아베 총리는 1차 대전의 그 예를 들으면서 그때는 일본이 전승국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머리를 굴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포럼에서는 야스쿠니 신사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로 계속 그 미국한테도 치단받고 있는 그 일본이 거기에 대한 그 반성의 말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일본이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을 좀 전환시키려고 하는 오히려 중국하고 일본의 그러한 군사적인 충돌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세계의 눈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하는 그러한 아주 지능적인 그러한 발언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그 발언이 좀 파문이 일자 일본 측은 그 아베 총리의 발언이 중일 간의 무력을 좀 막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그러한 발언 자체가 예정에 없었던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베의 경우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도 그렇고요. 지난해 말에 그 거의 모든 관료들이 반대를 한 가운데 혼자 결심해서 그 자신의 신념에 의해서 그렇게 말하면서 참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발언도 아주 예산 밖의 일이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스가 관반 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러한 풀을 끄는데 상당히 그 애를 먹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도 어떻게 보셨나요? 일본 측이 해명, 중일 충돌을 막기 위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중일 충돌의 그 가능성을 막기 위한 발언이었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봐도 그 부분은 주변국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 설득력이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선은 중국이 일본에 대해서 먼저 군사력의 확장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 가능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냉정하고 보다 객관적이 바로 봐야 될 거는 과거사 문제라든지 또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부정을 하는 아베 총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되지만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그다음에 또 일본의 군사력 확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다 공평하게 봐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문제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도 지금 끼어가지고 군비 경쟁을 하는 입장이 돼버렸잖아요. 우리도 지금 이지스함 3척이 있는데 6척으로 우리가 늘려야 되겠다 이런 소리 하거든요. 우리나라 국가 재정 지금 국가 부채가 지금 말이죠. 1000조를 넘어가는 마당에 이걸 갖다가 자꾸 군사력에 부어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주변국이 다 공감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아베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력으로 봐가지고는 중국과 일본만큼의 군비 경쟁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단히 공평하게 우리나라가 미국과 얘기를 일단 사전에 해놓고 육자회담은 아니지만은 육자회담 북한 핵개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거지만은 동북아의 군비 경쟁을 해소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하나 만들자라는 대화를 한국이 주도해서 시작해 보는 것은 좋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그렇고 높고 그 다음에는 역사적으로 볼 때 한국은 주변 국가를 괴롭힌 나라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비 경쟁 해소하자는 입장에 대해서는 한국은 대단히 떳떳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교적인 그러한 메커니즘을 만드는데 주도함으로써 한국의 국가 위상을 높이고 또 이 지역의 평화를 유도해내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베 총리 발언에 대해서 중국은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고요. 한국 또 미국과 같이 이렇게 공조 체제를 유지하려는 뜻도 밝히고 있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외교란 것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시도들이죠. 그래서 과거 같으면 이제 한국이 중국과 일본 가운데 뭐 지리적으로 샌드위치에 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라는 그런 수동적이고 그다음 그 약체적인
그러한 생각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무역 대국 9위 10입니다. 네. 그리고 전 세계가 한국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그러한 평화적인 제안을 할 때 세계가 환영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또 하필이면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그래서 동북아의 그러한 평화를 창출시키기 위한 레짐 네. 이것을 한국이 출범시키는데 대단히 그 좋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유엔의 힘을 또 얻게 되면 네. 이러한 그 미국과 중국과 일본 또 이런 이 다자간 그런 협력 관계를 창출해내는데 가능성이 크다라는 비전을 네.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유지 교수님 올해 예. 중국과 일본이 아시다시피 생각구 열도 갖고 분쟁을 네. 빚고 있는데요. 네. 중국과 일본 관계가 과연 올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시는지요? 일단 현재 일본의 국내적인 목표는 네. 평화 헌법을 개정하는 데 있습니다. 네. 그 목표는 군대를 전식 군대를 갖겠다라는 네. 데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혹시 안 되더라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네. 가능하게 만든다라는 것이 올해 일본 정부의 최대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고 그렇게 공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단계는 국민들이 거기에 다 찬성표를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군사적인 증강이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어떤 사건이나 네.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것이 오히려 일본은 원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네. 아베 신조의 그러한 중국하고의 충돌 가능성을 말하는 배경에는 국내적으로는 개헌을 성공시키고 네. 그거 안 되더라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국민적인 여론 찬성 여론을 방기시켜 가지고 적어도 미국하고 같이 싸울 수 있는 네.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확보해야 되겠다. 올해중에요. 네. 그러한 속셈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약간 군사적인 위기가 고조되면 될수록 오히려 일본 사람들은 정확하게 일본의 전식 군대가 필요하다. 네. 적어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그것을 해야 된다. 이러한 여론이 고조되는 것을 더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본이 그런 식으로 국내적으로 합의를 얻지 않으면 아무리 아베가 그런 식으로 중국하고의 충돌 가능성을 언급했다 하더라도 일본으로서는 전혀 네. 군사적으로 크게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먼저 국내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목적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미국도 일본을 상당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역사 문제에서요. 네. 그러나 본질적으로 지금 필요한 것은 미일 안보 동맹의 강화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미국 쪽의 생각을 좀 뭐라 할까 고쳐달라. 일본을 더 좋게 봐달라. 네. 그러한 호소이기도 했다.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교수님께 또 네. 물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다보스에서 연설을 할 때 아베 네. 총리가 예정에 없이 와가지고 끝까지 연설을 듣고 또 박수까지 치고 했는데 네. 그 의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에 대해서 이제 강원 양동 작전을 쓰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어떠한 분위기들이 반응들이 오는가에 대한 네. 그런 에드반을 띄우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한국이 그러면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하니까 전향적으로 나아줄 것인가라는 그런 목표도 하나 있었을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지금 이제 일본 보고 한국하고 잘 지내라고 그러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서도 비판하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미국에 대해서도 이제 아니 내가 찾아가서 박수까지 쳤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제스처를 썼을 때 일본 국내에 아베 정치적 기반에 대한 지지도의 변화가 있는가? 네. 일본 국민의 여론 이것을 네. 살펴보기 위한 그러한 제스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나 이제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번에 굉장히 단호하잖아요. 가구보사 문제라든가 정문위안부 문제, 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이
그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이 흑인 대통령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인권의 유린과 훼손에 대해서는 자라면서부터 누구보다도 그 부분에서 아픔을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인권의 학살을 한 과거사를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어느 대통령보다도 지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네. 일본의 과거사에 대한 직시, 네. 그다음에 정부위안부에 대한 인권 유린 이것을 단호하게 알겠습니다. 대처하고 있다 이렇게 네. 봅니다. 그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한 그 아베 총리의 발언도 논란인데요. 당시 그 아베 총리의 발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야스쿠니 신사에는 전쟁의 영웅이 있는 게 아니라 전생에서 쓰러진 사람들의 혼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A급 전범을 찬양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우리 교수님은 이런 아베 총리의 발언을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본질을 그 숨기기 위한 발언으로밖에 볼 네. 수밖에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야스쿠니 신사라는 것은 종교 법인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신도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그 전모르자 그래서 전사자를 그 신으로 만드는 네. 그러한 조직이고요. 그리고 신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네. 전쟁을 미화합니다. 그러니까 침략 전쟁이라든가 그러한 네. 개념을 완전히 거기서 없애버리는 네. 그러한 종교 위식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신으로 그 합사해가지고 네. 그 신들이 다시 일본을 군사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수호신이 된다. 네. 이러한 개념이나 종교 위식을 다 갖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의 참배하면서도 다 이야기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야스쿠니 신사에 또 있는 유슈관이라는 하나의 전시장이 있는데 네. 거기는 대표한 전장을 모두 미화하는 네. 그러한 그 전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이르국의 촌리가 그렇지 않다. 그냥 전쟁에서 쓰러진 그 혼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가는 것뿐이다라는 것은 현재까지 아베 촌리나 일본의 더 극우파 사람들이 말해왔던 그러한 본질을 숨기기 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좀 더 그 두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여기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양대 김경민 교수 또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